이제 제가 뭐 이걸 프로필은 이제 이미 했으니까 이제 3대째 한의사이면서 집안에 의사 약사분이 많다 보니까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곰팡이만 자꾸 닦아내면 또 재발되잖아요. 그래서 암만 자꾸 잘라내면 안 되고 암이 생길 수 없도록 혈액을 맑게 해주는 작업을 같이 하듯이 우리의 몸 상태는 어느 한 부위만 제거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마음도 보고 음식도 보고 척추도 보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의사분들하고 약사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죠, 서울에서. 그거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하면서 이용열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건강 강의도 이제 뭐 경기도에서 웬만한 교육청 강의는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드리긴 했지만 자연요법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많이 까먹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참 많이 오시긴 하셨어요. MBC 뉴스데스크라든지 천기누설 했을 때는 정말 많이 오시던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행처럼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책들도 쓰면서 또 많이 알리기도 했고 그리고 저 그림도 사실 의사분들한테 배운 거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약만 먹고 있고 수치만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흘러 넘친 물만 닦아내는 거지. 그래서 수도꼭지를 고치는 원인 치료는 본인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늘 얘기했지만 3분 진료밖에 못하고 짧은 시간에 환자 봐야 되니까 생활 습관 교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환자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강의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학을 해야 된다. 응급의학하고 수술은 병원이 잘하니까 글로 보내고 만성병은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같이 보는 그런 의학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더 많이 전파돼야 되겠죠. 그리고 에디슨 같이 유명하신 과학자도 예견을 했어요. 앞으로는 음식으로 치료할 거다. 이제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더 관심. 그래서 전 세계가 예방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병에 걸려버리면 너무 치료비가 개인도 많이 들고 국가도 많이 드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병원에서 3분 진료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그 병원에서 아마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도 계속 건강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듣는 데서 보통 끝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되게 마음이 찔리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행함이 없는 건강교육은 죽은 건강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뭔가 그 프로그램도 아까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AI가 더 많이 개발되면 더 편리하게 이제 우리 생활 습관 교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감정적인 부분과 음식하고 영양제, 약, 그 다음에 척추 교정, 뭐 이런 운동 같은 거 이 세 가지를 다 겸해야 되기 때문에 전 제주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까도 잠깐 함덕 해수욕장 걷고 왔는데 그냥 바다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걷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좋은 뭔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어느 정도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 5가지를 시행하면 아까 그 3가지가 어느 정도 됩니다. 물과 불과 디톡스 영양 교정 이렇게 해서 그 3가지의 이모션, 케미컬, 스트럭처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물하고 불.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는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물 마시는 거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뭐 이교 교수님이라든지 물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아직 젊은 분들은 차가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열이 많다 그래서 더운 걸 싫어하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이제 우리 몸은 노화되고 쭈글쭈글 주름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니까 물을 마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이 뇌에서는 갈증 센서가 이 고장이 나요.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은. 물을 마시는 사람만 갈증이 느껴지는 거죠. 갈증이 느껴지는 것보다 네. 물 자체가 먹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비린내 난다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을 안 먹는 사람은 물 비린내 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레몬즙을 짜서 뭐 넣는다든지 뭐 다른 거를 뭐 보리차를 섞어서 뭐 그렇게 해서라도 서서히 습관이 돼야 돼요. 너무나 이렇게 진한 주스라든지 뭐 진한 거 위주로 먹다 보니까 저는 묽은 거를 먹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혈액의 83%가 물이니까 우리 병이 왜 생기냐고 물어보면 원장님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런 거죠. 다 그래요. 근데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런 건 맞죠. 근데 물을 드시냐 그러면 물은 먹기 싫대. 또 찬물 먹거든요. 그럼 혈액순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를 못 끼우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거 먹으면 좋아져요. 저거 먹으면 좋아져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 끼우는 것부터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데 그 음식은 가수분해거든요. 물을 더해서 분해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가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먹었는데 분해돼서 뇌에 전달이 안 되니까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래서 엄청 뚱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금희 씨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안타깝지만 옛날 한의사분들은 물을 충분히 먹는지 물어보고 물을 충분히 먹는 상태에서 한약을 줬으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살 안 쪄요. 근데 이제 뭐 한약을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생기니까 막 식욕이 땡기는데 물을 잘 안 먹으면 뇌에서는 배고픈 거랑 갈증을 같은 부분에서 느끼기 때문에 물을 계속 먹는 사람은 이게 갈증이구나 해서 딱 브레이크 걸려요. 물을 안 먹는 사람은 갈증도 배고픈 걸로 느껴서 계속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찐살이 안 빠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오래되면 고착화돼 버리기 때문에 간 디톡스를 통해서 빼야 돼요. 근데 이제 간 디톡스를 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아마 이제 그분도 이제 유명한 아나운서니까 다이어트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되죠? 하수구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된다. 그 하수구가 그 총담관이라는 곳이 그걸 열어줘야지. 우리가 목욕탕에 한 번씩 물 청소해야 되는데 하수구에 머리카락 꽉 껴 있으면 물 청소할 때마다 물이 범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빠지고 빠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물이 사실은 뭐 병원 입장이나 한의원 입장에서 물 먹어서 돈 될 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먹는 연습을 시켜야지 약도 효과가 나는 거죠. 음식도 효과가 나는데 물이 부족했을 때 저렇게 많은 질병이 생긴다는 것도 저도 20년 전에 저 책을 봤거든요. 진짜인가? 물을 안 먹어서 저렇게 많은 병이 생기나? 암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도 쇼그렌도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물을 마시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저기도 나와있지만 소금이랑 같이 먹어야 된대. 왜냐하면 사람 몸은 0.9% 소금물이기 때문에 물만 마시면 농도가 안 맞아서 계속 소변을 보는 거예요. 물이 흡수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지나갈게요. 사람 몸은 자연하고 똑같다. 그리고 링거 맞는데 염화나트륨이 0.9% 소금물이다. 근데 좀 더 진하게 드셔도 되는 이유가 그 소금 전문가들이 얘기해 보니까 하루에 뭐 30, 40g씩 먹는데요. 좋은 소금, 정제된 소금 말고. 이 뇌는 사실 너무 짜면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막 못 먹게 되고 물을 막 안 먹으면 안 되게끔 그런데 그렇게 뭐 30g씩 먹어도 전혀 뭐 이상이 없고 어떤 약사분 말로는 하루에 1600g까지 뭐 우리 몸이 뭐 소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정도 먹는 사람이 없죠. 뭐 WHO 권고량은 하루에 뭐 2g이라고 하는데 그걸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물을 네. 먹는 대신 네. 일반 우리 한식을 먹을 때 네. 짜게 해가 먹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짜게 해가 먹는데 그 짠 걸 먹으면서도 이 또 소금물 먹어도 돼. 우리 친구는 큰일 난다 그러죠. 자기가 네. 음식을 짜게 먹기 때문에 희석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러더라고. 네. 그러면은 그 음식을 시중에 굉장히 짜게 하거든요. 그렇겠죠. 시중에 파는 음식들. 네, 예. 거기 감칠맛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짜게 하고 조미료 넣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걸 먹으면은 올라가잖아요. 혈압? 염분 농도? 염분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 적당히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몸에 물이 이렇게 머금어야지 음식 먹은 게 분해가 돼요. 뭐 좀 짜게 먹든 싱겁게 먹든 일단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이게 물이 머금고 있어야 그거를 가수분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만 많이 먹어버리면 그 0.9% 맞추기 위해서 소변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같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교육받기로는 싱겁게 먹어라, 짜게 먹지 마라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육이지. 약간 세뇌당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의사들이 그런다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봐도 소금물을 먹어야 된다는 의사들이 있고 약사들이 있고 또 먹으면 안 된다는 되게 분분해요. 이왕재 교수님도 소금 평상시 우리가 얼마나 짜게 먹는데 안 먹어도 돼, 비타민C만 먹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소금물을 드셔보신 분이랑 안 드셔보신 분들은 완전 틀립니다. 대변 볼 때도 완전 틀리고 자고 났을 때 몸이 완전히 개운해지는 것도 피부도 굉장히 진짜 촉촉해져요. 평상시에 짜게 먹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약하게 소금물을 먹거든. 상관없어요. 예. 어쨌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누구 얘기만 자꾸 듣고 이거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중한 건 좋은데 그렇게 몸에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심부전이나 콩팥이 진짜 나빠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좀 좋다 그러면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런 건지 뭔지 듣기만 하지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 자기가 의사 이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듣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걸 들었냐면 그 부유층들이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세상 벌 필요 없으니까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줬대요. 이 사람도 돈 많이 벌으라고. 근데 열에 한 명도 실천을 안 한대요. 듣기만 하지. 건강 강의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자기 몸이 굉장히 소중한데도 듣기만 하지 실천을 안 한다는 게 그래서 사람이 참 변화가 없구나. 좀 저는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전문가들의 말만 너무 그냥 듣지 말고 무조건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면. 화학약품을 계속 먹으면 문제가 있을 건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세 달치가 10,000원이라는 이유로 계속 먹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쥐약이면 먹겠냐고요. 안 먹잖아요. 쥐약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계속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가격이 싸다. 그래서 좀 의료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요법 쪽에 국가가 좀 의료비를 지원해주면 예방 쪽이 되는데 이 카르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 물을 먹는 양도 이제는 어떤 약사분은 3리터까지 먹어야 된대요. 너무 몸 안에 오염이 많아가지고 2리터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물 먹는 연습조차도 안 된 사람한테는 권할 수 없고 일단 자기 몸무게 곱하기 3 정도라도 먹는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50kg면 535, 1.5리터 정도까지 먹는 연습하고 이분은 이제 의사분이지만 자기 환자를 보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6년 동안 매일 맹물을 2리터씩 마셨는데 탈수로 나왔어요. 몸이 계속 불편하니까 한번 검사해보자 했더니까 탈수로 나온 거예요. 물을 2리터씩 6년 동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서 먹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차이 많이 나는 거고 아까 벤맥켈레지 박사님 그 책에도 물 하나 가지고 암도 치료하고 비만도 치료하고 이게 원인이죠. 할 때도 거기도 소금을 꼭 먹으라고 돼 있어요. 미국 의사 선생님도. 근데 그냥 물만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약사 선생님도 그냥 소금을 전담으로 팔고 있어요. 원래 강남에서 한 10억 정도 매출 1년에 그럼 한 달에 1억이면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도 오로지 소금을 가지고 병을 치료해 보니까 잘 나으니까. 그리고 음식으로도 치료해요. 저분은 음식 치료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MQ 눈소금은 박주영님은 원래 대우하고 삼성에서 일하던 분인데 소금에 꽂혀가지고 MQ 눈소금 만드신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이어트 관심 많은데 소금물을 먹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 그 원리는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아마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MQ 눈소금은 지금 연락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서 공장을 또 하나 졌다 하더라고요. 점점 더 많이 먹겠죠 아무래도. 아니 선생님도 좀 주의 안 되나? 나중에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꼭 소금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낮에도 먹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보면 일단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우리가 저장되어 있던 것을 태워서 에너지로 쓴대요. 그 저장될 때 글리코겐으로 이 근육하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물 분자 한 4개인가 같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굶고 운동 많이 하면
그 물 분자가 같이 쑥쑥 빠져나가니까 금방 막 몇 킬로씩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 속에 있는 그 글리코겐 빠지면서 수분도 같이 빠지면서 이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 해봤을 때 근육은 올라가야지 지방을 태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근육량도 같이 빠져버려서 지방을 계속 못 태워서 결국 계속 운동하는데 다이어트가 안 된대요. 근데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는 근육이 안 빠지니까 이 다이어트가 되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저걸 전담으로 다이어트 하시죠. 다이어트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다 효과를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드셨을 때 소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위산은 물하고 소금이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짜게 먹어야지 위산도 잘 생성이 되니까 싱겁게 먹으면 사실 입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먹어야지 에너지를 내는데 뭐 싱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드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짜게 먹어서 더 이렇게 우리 몸의 염도도 맞추고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죠. 나이 들어가지고 네. 음식을 좀 소식을 하라 이러는데 나는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으면 많이 움직이면 되죠.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가랑 뭐 필라테스 그런 거 하신다면서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은 많이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한의학에만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 갑상선을 양방에서는 현대학에서는 난로라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이 단전, 여기는 난로라고 하죠. 이 두 개는 뜨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온도 조절을 위해 가지고 이 아랫배가 따뜻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차가워져요. 스스로는 못 느끼죠. 그래서 자꾸 반신욕이나 배를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그 음식을 과하게 먹어도 배는 차가워져요. 설명 들었겠지만 이게 캠프파이어 한다고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이게 불이 약해져요. 그래서 야 나무 좀 가져와 이랬을 때 이렇게 잘라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귀찮다고 큰 나무 장작을 확 집어넣으면 불이 확 약해지듯이 밥을 빨리 먹고 잘 안 씻고 배부르게 먹고 밤늦게 먹고 이래도 배 차가워져요. 차가운 물을 안 먹었다 그래서 나는 뭐 배가 차가울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경 써도 스트레스 받으면 열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머리는 뜨겁고 배는 또 차가워져요. 현대인이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 들면 계속 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검사, 뭐 체열 진단기도 있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배가 차가워져요.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의사분인데도 저는 책을 쓴 것 같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뭐 당뇨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뭐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제 오래된 이론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좀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여러 찜질기입니다. 저게 이제 구들장 원리로 만든 찜질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여러 가지를 집에 갖춰놓고 하는 부지런한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있어도 안 합니다. 누가 대표해서 갖다 주면 그나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를 만들려고 한 거죠. 카페 대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2시간, 3시간 무료로 차 한 잔만 마시면 저런 걸 하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저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되면서 의약분업도 됐지만 그 본인 부담금이 이제 낮아졌죠. 그러다 실비보험이 되면서 병원을 문턱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너무 자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또 많이 봐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하루에 60명, 70명 내과는 봐야지 유지되니까 환자 얼굴 보고 얘기할 틈도 없어요. 3분, 5분 진료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틈새가 이제 필요한 거죠. 생활 관리해주는. 그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클리닉 카페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찜질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멩이로 해야지 그나마 열이 깊숙이 들어가고 그 돌멩이가 원적외선이 나오는데 그 원적외선 종류도 900가지가 넘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인체랑 파장이 맞는 게 한 1.5%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모아서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권한 거죠. 물론 저 1.5%밖에 안 되는 생육 광선이 있다는 거는 일본에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과학이란 부분은 참 선진국이 과학에 앞서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저렇게 뜨겁게 잡거든요. 뜨끈뜨끈하게. 그때 제가 이제 늘 얘기 드리는 거 여름철에 사골국이 쉬려 그러면 팔팔 끓이면 안 쉰다 했잖아요. 우리 몸을 자는 동안 팔팔 끓이는 게 저는 저게 온도를 같았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의 침대 문화가 되면서 또 현대인들이 안 움직이고 심장 혼자서 일을 하니까 다 더위를 많이 타니까 자꾸 시원하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음 얼듯이 이제 덩어리가 생겨요. 근종, 용종, 뭐 살도 많이 찌고 림프 부종 같은. 제가 봤을 땐 이 온도도 굉장히 치료에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한테도 고주파 치료 많이 쓰잖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많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심각한 냉방병이나 암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을 자꾸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독.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먹을 게 없으니까 늘 배고팠으니까 보약 쓰면 참 좋았죠. 못 먹었으니까 이제 한약도 보약 먹으면 좋았는데 이제 88 올림픽 이후로 잘 먹고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생기면서 이제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요. 먹고 또 안 움직이고 또 잘 살면서 또 자동차 다 한 대씩 있고 학원 다니고 애들이 별로 뛰어놀질 못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물이 다 꾸중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피부병도 많고 여러 가지 희귀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약을 쓰기 이전에 해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늘 얘기 드렸듯이 기존의 벽지 위에다 도배하면 안 되고 싹 긁어내고 새로운 벽지를 붙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의 한 75%가 다 간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톡스 시중에 많이 얘기하지만 대부분 굶는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뭐는 식품이나 영양제 먹으면서 아예 굶으면 그 자가포식 오토파지 되기 때문에 오래된 세포를 태우지만 그 오래된 세포 태웠을 때 다 끓음, 찌꺼기는 다 간으로 몰리기 때문에 간에서 마무리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간에서 굉장히 많은 해독을 할 때 필요한 게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비타민C 많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많이 먹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한 500가지. 그 중에 혈액을 걸러줘. 1분에 1리터. 우리 집에 정수기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정수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 안 하는 사람은 필터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 50년 동안 살았는데 정수기 필터 청소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더러운 물을 누가 먹겠어요. 근데 우리 몸에 간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이 이거를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필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필터 청소라는 게 이제 간 해독, 간 디톡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는 없는 이론이에요. 그 미국에서 홀다레게 클락이란 여자 박사님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인디안들이 하던 민간요법이니까 그게 이제 흘러 넘쳐가 전 세계로 자연요법에 흘러 넘쳤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이 모르고 또 간혹 이제 의사분들은 이게 뭐 하면 안 된다, 효과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걸 많이 했던 의사, 많이 했던 약사분들이 책도 다 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고 뭐 의사분인데 피부과 의사인데 피부가 안 좋아서 그분한테 가서 간 디톡스하고 소아과 의사인데 늘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안 돼서 환자들이 맨날 원장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이 간 디톡스하고 좋아지고 그런 내용도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관심이 좀 가지고 있는 게 네. 친구가 어느 날은 이 손이 왜 그래 좀 노란노이라는 뭐 귤 많이 먹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 그건 아닌데 아니면 황달. 노란 거는 내가 조금 간이 안 좋나 느낌에 예.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좀 관심을 쏟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담즙이 역류되면 눈에도 황달이 오고 손이 노래진다고 하죠. 눈은 황달이 아닌데 손이 약간 그래서 네. 이건 좀 그런 징조가 약간 있지 않을까 이런데 그런 거 맞습니까? 그걸로만 100% 하기는 어렵고 이 담즙이라는 거는 역류 안 되려 그러면 보통 대변에 묻어 나가거든요. 그 담즙이라는 건 소화에 도움도 되지만 그 간에서 해독한 찌꺼기가 담즙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잘 못 나가고 역류되면 이제 피부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대변을 잘 보는 거가 중요해요. 네. 예, 조금 이따가 전화할게요. 순서. 그리고 이제 과식, 그 다음에 수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담즙이 이제 점점 농축이 돼요. 우리가 그 밥을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이 장이 쉬어줘야 되는데 사이사이에 너무 자주 이렇게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소화 기능이 좀 이제 몸서리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 안에 이제 노폐물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담즙이 농축이 되면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야식도 많이 해요. 밤늦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간에 이제 해독하고 나온 찌꺼기 빠져나가는 하수구에 해당하는 총담관이 빨리 막혀버리면 그게 췌장관도 같이 막아버려가지고 췌장 기능도 약해져요. 그래서 췌장염, 췌장암도 많아지고 또 하수관이 막혀버리면서 쓸개나 담낭 같은 거죠. 그 떼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자주 하지만 서재걸 원장님, 지금도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서재걸 원장님 책에서 이제 암의 원인이 간이다. 그래서 뭐 암이 뭐 여기 생기면 폐암, 여기 생기면 위암, 여기 생기면 자궁암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 말을 갖다 붙이는 거지 원인은 간이다. 왜 간이냐? 혈액이 탁해지면 이 사람 몸이 70%가 물인데 사람 몸 속에 이 70%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항 속에 물이 더러워지면 이끼가 생기는 거죠. 그 이끼가 뭉치면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간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뭉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의 원인이 간이라고 저렇게 책에 나와 있지만 병원 검사에는 간이 나쁘다고 잘 나오지 않아요. 70% 80% 망가질 때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사로 간이 나쁘다 이렇게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도 계속 간 검사를 하거든요. 고지혈증 약 자체가 간하고 근육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간 검사를 하더라도 계속 괜찮다고 나와요. 서장을 원장님 책처럼 검사로 간이 나쁜 거를 알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런 찌꺼기들이 이제 몸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저런 것들을 평생 가지고 살다가 죽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저도 한 20년 정도 해마다 몇 번씩 하지만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런 거를 왜 안 할까? 우리가 이 폐에 고름이 차가 있거나 뭐 가래가 있으면 다 이렇게 빼내야 되거든요. 염증 생기기 때문에. 그 폐렴 환자들이 계속 가래 뱉어내는 게 일이에요, 사실은. 물 마시고. 그런 것처럼 이 간에 찌꺼기 저기 자꾸 생기는 자꾸 빼내는 작업을. 가래가 요새 좀 생기던데. 예, 그게 폐렴 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래가 생기는 거는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뱉어내야 되듯이 계속 놔두면 폐렴 되거든요. 간도 저렇게 노폐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간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GMO 음식을 많이 먹고 사료용과 식용으로도 참 GMO 음식을 많이 먹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게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연구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품회사가 저런 거 연구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런 것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해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 국가예요. 그래서 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 있으면 공해가 있잖아요. 뭐 서울 아니라도 도시 쪽은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계속 독소들이 쌓일 수밖에 없죠. 알게 모르게 먹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많다 그러죠. 바다 생물 중에서도 이제 고기 잡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아무데나 던지고 뭐 던지고 이렇게 바다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먹거리 속에서도 저런 것들이 알 수 없게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도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어떤 800만 명 조사한 여자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해독이라는 부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간을 자꾸 청소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예방의학에서 저는 제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도 그때 얘기하랬지만 뉴욕의 아인슈타인 병원에 있는 신야 히로미 박사님 대장 용종 떼내는 기술 이 사람이 개발했잖아요. 자기 암 환자 중에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재발이 안 된 그런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런 분이 수술은 좀 할 수 있지만 항암제 방사선을 조금 조심해라. 꼭 필요할 때만 쓰라. 근데 하여튼 저분은 수술만 하고 나머지는 생활, 아까 음식하고 마인드 같은 거 이런 거 고치면서 거의 다 낫은 거예요. 재발도 안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이제 표지가 좀 바뀌었는데 암은 병은 아니다. 암을 우리는 굉장히 나쁜 걸로 보고
사망률이 전 세계 1위가 다 암이니까 암은 아주 막 진짜 나쁜 놈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약간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때까지 이렇게 알고 있던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싱겁게 먹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싱겁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암은 다 죽일 놈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암은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될 친구 같은 애들이에요. 그 김의신 박사님이 50년 동안 그 MD 앤더슨 종신교수잖아요. 암 전문가잖아요. 암도 당뇨처럼 관리하는 질환이지 막 급하게 공격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간 두려움을 많이 주고 그리고 암 환자가 좀 방치돼 있고 그래요. 막 이렇게 자상한 얘기를 해주고 할 틈이 없어요. 잘라 그러면 뭐 혈압 재고 뭐 재고 체크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좀 마음이 편한 상태로 아 이거 뭐 혈압 당뇨처럼 그냥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괜찮은데 암이라 그러면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드라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구궁 하면서 막 이제 재산 다 팔아가 나눠주고 뭐 나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내 인생 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이걸로 끝나냐고 이 너무 이렇게 드라마가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놔가지고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라도의 섬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 자주 못 간다고 섬 지역에 있다 보니까 80, 90대가 죽고 나서 해부해 보니까 암덩어리 다 큰 거 있다 했잖아요. 책에도 나왔어요.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그 암이 나쁜 놈이면 다 그렇게 고통받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호상이 어디야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다 죽었는데 잘라보니까 암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암이 더러운 피를 모아준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건더기를 한 곳에 모아준 거예요. 그 때문에 그나마 산 거예요. 근데 암을 자꾸 나쁘게 보면 이게 자꾸 공격하잖아요, 암을 공격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런 책들도 도서관에 가면 너무 많아요. 의사인데도 고혈압약 먹지 마라. 약을 꺼내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 방배동에서 자연요법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저런 책을 처음 봤을 때, 저런 소개받았을 때 저런 책이 있냐 했는데 도서관에 너무 많아요. 뭐 의사의 반란이라든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이 다 공격받더라고요. 바른 소리 했든지 어떤지. 왜냐하면 제약업계가 워낙 힘이 세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치가 2000년 의약분업 직전에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니까 거기 맞추려면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 중에는 잘 건강검진 안 받는다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도 필요하면 제 친구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검사 받지. 왜냐면 친구니까 이제 설명 많이 해주잖아요.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병원은 막 겁을 막 줘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얼마 전에 그 가수 B 운동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 가수 B가 인터뷰를 하는데 고지혈증 나온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운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 수치가 옛날에 300이었다 했잖아요. 그게 200이 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장수하는 사람이 고지혈증 수치가 평균이 240, 250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300일 때는 240, 250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정상으로서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상처를 치료하는 건데 자꾸 떨어뜨리면 사실 갑작스럽게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회복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암처럼 너무 나쁘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유튜브에 나오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현아 교수님 가짜 환자라고 책도 아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병원 치료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갑상선암 같은 걸 너무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게 여기는 너무 조직이 여러 가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막 사사시 찾다 보면 다 어느 정도 결절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꼭 건드릴 필요가 있냐. 0기 때, 1기 때 해가지고 다 잘라내고 죽을 때까지 신지로이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아까 서재걸 원장님 얘기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건 다 잘라내도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더러워지면 언젠가 다른 부위에 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김자옥 씨라든지 안성기 씨처럼 연예인인데 얼마나 좋은 치료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 부위만 자꾸 치료하니까 결국 재발돼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의료는. 또 이황재 교수님이나 진정주 약사님이나 저런 분들이 고지혈증 약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도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 끊어요. 무섭잖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저런 소수의 의료인들이 먹으면 계속 먹으면 안 된다. 이쪽은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목사님들도 겁이 나서 고지혈증 약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연필 끝이 뾰족하고 뭐 촛불에 불꽃 끝이 뾰족하듯이 점점점 줄여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금방 생각이 안 나면 테이프 커팅처럼 이렇게 잘라서 옆에 쭉 그렇게 좀 분할해서 첫 번째 달은 이틀에 한 번, 그 다음 달은 3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먹든지, 뭐 부러뜨려서 먹으면 또 그게 또 안 좋은 약도 있으니까 그런 좀 상의해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언제가 좋냐? 요즘이 좋아요. 4월달, 5월달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는 혈관이 좁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날씨 이렇게 좋은데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겨울 때가 추울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혈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약을 줄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점 전 세계가 예방의학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거기에 이제 아마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EBS 교육방송에서도 이렇게 방송까지 다 옛날에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간의 찌꺼기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저기 특별히 녹내장이라는 게 있어요. 녹내장은 이제 눈에 안압이 높을 때 생기는 건데 저런 것도 안과 쪽에서는 난치예요, 난치. 그런데 자연요법으로 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죠. 혈액이 탁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심장에서 피가 머리로 올라갈 때 혈액이 탁하면 압력을 높이겠죠. 근데 혈액이 맑으면 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혈액을 맑게 하는 간을 치료하는 게 녹내장을 100% 치료한다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대의학과 자연요법과 한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서 이 병을 치료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산에 있을 때 교회 사모님인데 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메니에르 증후군이라서 7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제주시에 소리 이비인후과라고 유명한 데 있어요. 7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계속 어지럽다는 거죠. 특히 그분은 여름에 심하대요. 그래서 쭉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까 생활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찜질도 안 하고 물도 잘 안 먹고 비타민C도 안 먹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니까 좀 좋아지는 거예요. 여름철에 덜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약만 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응급의학하고 수술은 병원에 맡기되 이런 만성병은 협진을 해야지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제도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양쪽으로 다 다니면서 조언을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피부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써도 항히스타민을 써도 이게 원인 치료가 안 되잖아요. 피부는 사실은 뱃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하는 게 이제 울세라든지 뭐 이렇게 피부 이렇게 예뻐지는 거 위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케어 위주로.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생기는 질환 같은 경우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스테로이드만 자꾸 쓰다 보니까 이 뼈가 약해져서 척추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뱃속의 문제가 피부로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럼 뱃속의 문제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해독기관이 장하고 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꾸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점이나 검버섯이나 기미나 주근깨나 피부병이나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나타나요. 주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꾸중물이라든지 어항에 물을 안 갈아준 지가 오래되면 막 이끼가 생기잖아요. 우리 몸이 70% 물이다 보니까 나이 들면 자꾸 몸에 잡티가 생기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해독을 자꾸 해줘서 이렇게 몸 안에 잡티가 없어져야 줄어들고 없어져야지 결국 나중에 암이라든지 혈관이 막혀가지고 치매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혈관의 상태를 보더라도 젊은 사람 20대와 60대의 혈관 상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꺼기들이 많으면 점점 저 혈관이 막혀서 이 굵은 혈관만 좀 남아 있어요. 모세혈관, 가느다란 혈관이 이제 많이 막혀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아프고 이제 눈으로 가는 혈관이 가느다라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프다가 죽어요. 그래서 나이 한 6, 70대 된 분들이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맨날 아픈 얘기밖에 안 한다잖아요. 난 여기가 아프고 나는 저기가 아프고 나는 여기를 수술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젊을 때부터 피를 맑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참 누군가 공익 광고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실천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게 만들었는데 편리하게 만든다고 좌변기를 다 만드니까 쪼그릴 수가 없잖아요. 쪼그려서 봐야 변이 끝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발판을 써가지고 그나마 쪼그린 자세를 취하지만 허벅지하고 배가 붙지가 않잖아요. 완전 쪼그리면 허벅지하고 배가 붙어서 힘줄 때 배가 불룩해지다가 허벅지에 눌려서 치약 짜듯이 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꼽 왼쪽을 왼손으로 꾹 누르면서 발판을 안 쓰고 차라리 왼손으로 배꼽 왼쪽을 누르는 거라도 하세요. 그러면 훨씬 변이 많이 나와요. 현대인들이 대장암이 많고 비만이 많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좌변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후진국은 대장암 별로 없어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먹고 안 움직이고 저는 좌변기 쓰면서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지만 큰 효과가 나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교육이 빠지면 의료는 절름발이 치료예요. 약만 줘가지고 낫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사실은 사상체질, 팔체질 뭐 같은 한의사지만은 당신은 무슨 체질이기 때문에 뭘 먹어라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철 음식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성장기 때는 성장할 때 에너지를 70% 쓰고 성장이 끝난 어른들은 해독할 때 에너지를 70% 쓰니까 아까 말씀드린 키가 다 큰 어른들은 좀 소식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많이 먹어버리면 해독할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저녁을 금식하거나 아침을 금식하거나 하여튼 그래 음식을 적게 먹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상체질, 팔체질 따져가지고 뭘 못 먹게 하면 다 소식하게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 내가 내 체질에 맞는 음식 먹어서 좋아진 건지 소식해서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런 거를 좀 가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영양제를 먹는데 비타민C는 공기 중에 근데 빛 이런 데 금방 산화돼요. 근데 비타민C를 하나씩 포장된 걸 안 쓰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비타민C를 먹는 거예요. 누가 선물로 줬겠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도 보면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비타민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더더욱 그래요. 먹으면 안 되죠. 산화된 거 먹으면 굉장히 몸 나빠집니다. 그런데 편리함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하나씩 포장되면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금방금방 먹기 편한데 저게 뚜껑으로 됐으면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만 먹잖아요. 비타민C는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최소 6개 뭐 더 먹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서 저녁에 한 번 먹어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보관통도 잘 나옵니다. 뭐가요? 보관해가 다니는 통도 잘 나옵니다. 아 맞아요. 다이소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걸 쓰든지. 그런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자주 할수록 나중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이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고 우리 혈관에 기본적으로 좋은 게 비타민 C, 비타민 B, 마그네슘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마그네슘은 그나마 MQ 눈소금에 있으니까 뺀다 하더라도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진정주 약사님 몰에 가면 팔아요. 하나씩 포장된 걸로. 근데 더 좋은 거는 비타민 B군은 B1에서 B12를 다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다 같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함량인가? 그게 B50이 있고 B100인데 B100으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파니까 비타민 B도 먹으면 참 좋아요.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아침에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교정이 되게 중요한데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좀 뻣뻣해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 보면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척추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 인대가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을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하고 비타민C 먹고 이런 작업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물기가 없으면 건드리면 툭 부러지잖아요. 근데 물을 줘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지면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안 부러지고 휘어지잖아요. 우리 척추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몸 안에 어떤 혈액이 잘 돌게끔 만든 상태에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척추 교정이 또 왜 중요하냐면 척추에서 하나씩 신경이라는 게 빠져나와서 내부 장기랑 소통이 돼요. 하나씩 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꾸부정하게 있으면 이 위장 쪽이 잘 못 움직여요. 이 등에 있는 그 신경이 이렇게 위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세가 똑발라야지 소화가 되는데 자세가 안 좋은데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만 먹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요. 이 경추하고 허리뼈, 요추하고 이 로베 반응계에 의해서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 고개를 보통 이렇게 숙이죠. 그러면 일자목이 된단 말이에요. 일자목이 되면 허리도 영향을 받아버려요. 근데 이제 목하고 허리에 뭐가 있냐면 부교감 신경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교감 신경이 있어요. 부교감 신경은 뭐냐면 편안한 거 있죠. 그나마. 뭐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을 거예요. 교감 선생님은 만나면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긴장한다 뭐 이렇게 입이 침이 마른다 뭐 이런 그런 거 외웠을 거예요. 근데 부교감 신경은 좀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계속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게임한다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상태로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추 베개라는 거 많이 써요. 이 일본에 가면 베개 높이 맞춰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베개는 정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경추 베개를 보통 집에 많이 있는데 경추 베개를 하고 나서 이 뒤통수하고 이 침대 매트리스하고 공간이 떠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 머리 전체를 다 받치는 경추 베개를 쓰는데 사실은요, 여기 이 바닥하고 이 뒤통수하고 몇 미리라도 떠가 있어야지 교정이 돼요. 그래야지 목이 C자 커브가 만들어져요. 경추는 앞쪽으로 C자, 흉추는 뒤로 C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 S자 모양으로 스프링처럼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도 말은 근육 이름은 다 틀리지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형극처럼 인형극 할 때 위에 실로 이렇게 해주면 밑에 인형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근육이 이렇게 좌우가 5대5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발바닥에 보면 여기 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발바닥 아치가 나이 들면 자꾸 무너져요. 그럼 평발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유전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쪽 발이 이렇게 평발처럼 이렇게 자꾸 발이 무너지면 이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휘어지면서 무지외반증이 돼서 막 수술하라 그래요. 그걸 이제 설명을 왜 하냐면 이 다리 길이가 몇 밀리라도 차이 나면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미세한 거에 틀어진 게 머리 끝까지 영향을 줘요. 우리가 미사일이 날아갈 때 각도가 1도만 차이 나도 떨어질 때는 몇백 미터 차이 나듯이 이 발바닥에 그 몇 미리 그 차이 때문에 척추 전체를 뒤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몸은 그렇게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이런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데 발의 뼈가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뼈 조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치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아치를 맞춰주는 게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도 많았었어요. 근데 저런 거를 해보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장롱 다리가 아니면 탁자 다리가 4개인데 하나가 좀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드득드득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밑에 종이로 괴주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잘 고정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특허가 있을 땐 비쌌죠. 특허가 풀리면서 많이 싸졌어요. 근데 특허가 있는지도 모르고 특허가 풀린지도 모르고 저런 거 파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발만 신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골반을 내려야 척추가 산다. 이게 굉장히 이 책도 있는데 유명하거든요. 이게 척추를 막 맞추는 도수 치료도 있고 추나라는 것도 카이로프랙틱도 있는데
저분은 이제 골반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서 여러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못 고친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수술 직전에 있는 사람도 고치고 수술했는데도 척추 수술했는데 아픈 사람들도 이 골반을 내려놓는 치료를 많이 해요. 저런 것도 좀 새롭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효과가 참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들, 해녀 할머니들 전부 다 누워라 그래가지고 침 놓고 나면 다 발로 이렇게 골반을 다 내려드렸는데 실제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왜냐하면 골반은 뼈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침을 놔서 뼈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치아 교정처럼 뼈를 움직이는 거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줘야 되는데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수건 깔고 골반 내려드리니까 다 좋은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서울에서 오는 환자분들은 가르쳐 드려요. 가족끼리 하라고. 그리고 뭐 저런 책들은 뭐 도서관에 있는데 오래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그리고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 가더라도 서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책상이 많은데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진짜 작업 능률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몸에 신경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네. 서서 밥을 먹더라. 서서 밥을 먹는다? 서서 간단하게 먹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책은 턱만 당겨도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는 제가 그때 얘기 드렸지만 이 귀하고 어깨선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벽에 딱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귀하고 어깨 같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헤드 포워드를 해가지고. 그러면 귀하고 어깨선이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몸 전체의 밸런스가 다 깨져요. 그래서 저는 어깨에 이렇게 밴드 같은 것도 착용하거든요. 저런 거. 저거 뭐 2만 원도 안 해요. 근데 저희 목사 괜찮은 거 좀 소개시켜. 이게 3M에서 3M이라는 거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선생님 말 듣고 그 친구한테 했더니 그거 좀 알려주라고.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테무부터 해가지고 알리 이런 데서 나오는 중국산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고르다 저거를 고른 이유는 3M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좀 유명하고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 넘는 그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공동구매를 잘 안 하는데 저 제품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저 제품은 자기가 써봤는데 너무 편리하다. 그리고 저걸 딱 했더니 저 사람이 걸을 때 어떤 게 였냐면 평소에 이렇게 약간 꾸부정하게 자기가 걷는 걸 몰랐대요. 영상을 촬영하니까 좀 꾸부정하게 걷더래요. 근데 저걸 딱 착용하고 나서는 꾸부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엉덩이 근육이 많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꾸부정할 때는 엉덩이 근육 많이 사용 못 하다가 저 교정 밴드 쓰고 나서는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니까 이 엉덩이 근육이 나이 들면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아침 일어날 때 브릿지라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깨구리 브릿지 하면 더 좋고 이 엉덩이 근육이 빠져버리면 허리하고 무릎 사이에 완충작용하는 게 엉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 무릎 나가버리고 허리도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 안 빠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체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걷는 게 아니라 쫙 펴주고 귀하고 어깨 같아져야 되는데 알지만 저게 뭐 무심결에 자세가 되겠어요? 저런 밴드를 이용해주면 마치 엉덩이 근육 살리는 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브릿지 누워가지고 엉덩이 드는 걸 브릿지라 그래요. 누워가. 누워가지고 다리 딱 세워가지고 엉덩이 드 그걸 브릿지를 하는데 약간 깨구리 자세를 취한 다음에 브릿지를 하면 더 좋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무릎도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달리기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매달리기가 척추에 정말 좋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 근데 손에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손이 아파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장갑 끼려 그러면 장갑 꼈다 벗었다. 그것도 귀찮아요. 근데 요즘은 팜 가드라 그래서 손가락에 딱 끼우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안 해요. 저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런 거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철봉이 보이면 매달리기 한 10초, 20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척추 사이사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저 회사는 반석 스포츠라고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저런 걸 한 6만 원, 7만 원 해요. 근데 이제 당근에 들어가 보면 뭐 1만 원, 2만 원에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건 실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화장실 가다가 한 번씩 매달리고, 뭐 가다가 한 번 매달리고, 전 집에 저게 있거든요.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저걸 하면은 참 좋아요. 뭐 이렇게 쭉 매달려 있으면 허리에서 뚝 소리도 나요. 맞춰지는 건지.
저런 거를 생활 속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육체도 치료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치료가 같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해독하고 영양이 같이 가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 많으니까 영양분 좋은 거 줘더라도 잘 안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벽지 싹 긁어내고 새로운 벽지를 붙이듯이 이제 어릴 때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내면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영적 성장이 느려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진짜 매일매일 말씀, 기도, 찬양이 들어와서 진짜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진짜 그 사랑을 완전히 느껴서 이 과거의 내 마음속의 상처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착 내 마음밭에 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말씀, 기도, 찬양하는 거는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모션 파트는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고 봐요. 밑에 이제 육체적인 부분은 의사나 한의사나 자연요법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올레길 같이 걷고 하면 되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 자체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명상하고 좋은 음악 듣는다고 사람이 이 마인드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바뀐대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지 내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면서 내가 뭐가 났는지 알고 그걸 깎을 수가 있다고 하고 인간의 세포도 보면 병든 세포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 딱 이식을 해놓으면 그 병든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병원이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 먼저 해서 좀 건강한 사람이 돼 있는 사람들 속에, 셀 모임 속에, 목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자기 남편이 너무 자기를 오랫동안 속상하게 하니까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최근에 갔는데 목장 모임을 하더래요. 그거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은 양반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하고 너무 잘했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뭐 말이죠? 이제 건강한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다 얘기를 교회에서는 하잖아요. 세상에서 나가면 뒤통수 맞는단 말이에요. 무시당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냐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세포로. 그래서 참 교회가 2000년도 의약분업 되면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본인 부담금이 너무 싸지고 실비보험도 되면서 병원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프면 기도원도 가고 옛날에는 아프면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병원 가고 그랬는데 이제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면 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고 뭐 병원부터 가가지고 이 병원 갔다 가지고 뭐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점점 2000년도부터 약해지고 자연요법 하는 데도 약해지고 그래서 한 25년 지나봤잖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해요. 예,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게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자연요법도 이제는 다시 한번 지금 뭔가 이대로의 시대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자는 더 늘어나고 정신병자, 공황장애, 우울증 더 많아지고 있어요. 뭔가 교회와 자연요법이 콜라보가 돼서 새로운 뭔가 장을 열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뭐 물분자 육각수 되고 다 알잖아요. 에모트 마사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전자파는 발암 2급 물질이에요. 전자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요 앞에서 전자파 측정하는 거 되면 안 나와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물분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물 한 컵을 전자레인지 넣어서 돌리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글자를 종이에 써서 딱 덮으면 하나도 안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믿든 안 믿든 늘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왜죠? 핸드폰을 다 쓰니까. 근데 이 전자파를 잡기 위해서 갇혀있는
공간이 이렇게 한 곳에 갇혀 있거나 이동 중에는 전자파를 많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5배나 7배까지도 늘어난대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서 핸드폰 하거나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 하면 좁은 공간에 움직이니까 전자파가 훨씬 더 많이 내 몸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게 내 생각 속에 완전히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가 좀 물을 마시는 것도 한 100일 정도는 해야지 체액이 한 바퀴 변해요. 100일기도 100일 잔치 하잖아요. 적혈구 수명이 120일이니까 평균 100일 때 피 한 바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 노트도 100일 정도는 써보라 그래요. 근데 100일을 잘 못 써요. 그만큼 감사가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개나 3개 적어보라 그래도 쓰다가 말다가 쓰다가 말다가. 그래서 뭔가 저런 감사하는 습관을 하는 게 영혼이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육체가 좋은 물을 마시듯이 영혼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2개의 글자를 써가 각각 써서 이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는 물 덮어봤더니 사랑한다 보다는 감사하다가 훨씬 더 안 깨져요.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도 고백해야 되지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예, 감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6주 동안 연속으로 한 건 아니지만 띄엄띄엄 6번 했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